지난 주말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김창룡 경찰청장 두 사람은 100분 가까이 통화를 나눴습니다. 100분 동안 어떤 예의를 주고받았는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일단 경찰청장의 사임에 대해서는 법과 절차에 따라서 처리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난 주말 경찰청장님하고 통화한 내용은 경찰 제도 개선에 대한 우려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진지하게 서로 의견 교환을 했습니다. 그때도 제가 오늘 발표해드린 바와 같은 똑같은 말씀을 청장님께 드렸고 청장님도 상당 부분 수긍을 하셨습니다. 장관이 통화해서 상당 부분 청장도 수용했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저는 우리 경찰청을 입장을 말씀드렸고 또 신중한 검토와 폭넓은 여론 수렴 등 그런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렸고 또 장관님은 또 장관님의 의견을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답니다. 지금까지는 의견 수렴이 전혀 없었던 건가요? 지난 주말에 100분 가까이 장관과 청장이 통화를 했는데 그 이후의 상황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습니다. 오늘 오전 8시 30분에 갑자기 김창룡 청장이 사의를 표명했고 11시에 신설되는 경찰국 관련해서 이상민 장관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12시에 내가 물러나는 게 최선이다. 행안부 통제는 경찰의 근간을 바꾸는 것이다. 사의 표명 기자회견을 12시에 열었고요. 그리고 2시에 윤 대통령이 순방 가기 전에 사표 수리를 보류합니다. 오늘 일련의 과정들이 좀 행안부 혹은 경찰청 급박하게 돌아갔는데 이현정인 이 얘기인 것 같아요. 주말 새 두 사람이 통화를 했는데 뭔가 접점은 없었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얘기는 지금까지 경찰청은 관행대로 그동안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비공식적으로 직거래를 했다. 어느 누구도 지휘도 받지 않은 치안 공백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마치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위해서 경찰 통제 좀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이 전혀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논란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지금 보십시오. 검경수사권 조정이 됐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이 되면서 그 전제가 뭐냐면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많이 가져갔어요. 근데 그 전제는 결국 이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거거든요. 자치경찰제는 뭐냐면 경찰의 막강한 권한을 분산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한 14만이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치경찰 전제되면서 이 검경수사권 조정이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 뭐가 있냐? 검수완박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예전에는 검사가 실제로 경찰을 어떤 지휘하고 수사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경찰이 직접적으로 사건 수사할 수 있는 검찰이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밖에 이제 안 됩니다. 오늘 9월 달 되면. 그러니까 어떤 사법 시스템이 많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또 민정수석실까지 없애버렸어요. 예전에는요, 이 경찰 인사가 행안부 장관은 별 힘을 못 씁니다. 대부분 경찰에 청와대에 파견되어 있는 이 치안정책 비서관하고 이제 민정수석실에서 모든 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와서 중심을 한 게 뭐냐면 행안부를 실제로 어떤 면에서 보면 경찰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면서 어떤 실제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사재청권도 확실하게 수행을 하고. 그런데 이제 경찰이 예전에 타성대로 지난번 인사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다가 이제 또 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 막강해진 경찰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좀 권력을 분산시키고 통제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게 이제 현 정부의 공약이고 어떤 면에서 방향입니다. 근데 그런 경찰이 지금 그럼 우리 예전대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현 정부의 정책과는 상반되는 방향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김창룡 청장이 물론 이제 예전 정부에서 임명된 분입니다만은 이 방향을 좀 설정을 했어야 되는데 최근에 치안감 인사 파동이 있었고 또 본인이 지금 밑에서 경찰국 만드는 걸 반대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오락가락하다 결국 이제 사표를 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의 어떤 갈등은 사실은 뭐 예측됐던 부분이고 또 특히 이제 이런 경찰국 신설이나 이런 것들이 이 정부가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서 저는 벌어진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현정 의원님 말씀은 지금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없어진 상황 판단도 청장이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서 방향성을 제대로 밟지 못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황 변화에 대한 경찰의 어떤 파악 이 자체가 굉장히 안이하겠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저는 김창룡 경찰청장의 그 사의 표명과 그 사퇴 기자회견에 상당히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아무리 100분 통화를 하면 뭐합니까? 한 번 만나서 의견 교환을 하는 것만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100분 통화할 시간이 있다라면 그 시간을 내서라도 장관을 찾아가든 아니면 대통령 면담을 신청해서라도
경찰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서 경찰 내부를 다시 또 여론 수렴하는 이런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경찰국 신설은 이래저래서 문제가 있다는 걸 직접 만나서 얘기했으면 조금 달라졌을 수도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부 그 소통하는 의견도 절차를 좀 가질 필요가 있었죠. 예. 왜냐하면 이상민 장관의 의중을 충분히 들었을 거 아닙니까? 100분 동안 통화를 했으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찰 내부에서 여론 수렴을 해서 다시 요구하는 이런 절차를 밟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요. 김창룡 경찰청장의 전격적인 사의 표명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오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의 임기를 불과 20일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하필 그 시기가 행안부 장관의 경찰지원부서 신설 관련 기자 간담회 이후인 것은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판단됩니다. 경찰지원부서 신설을 해박놓고 마치 민주투사라도 되는 양 자기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민주투사라도 되는 양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원색 비판을 했어요. 조 의원님 여기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더 덧붙일 말들이 좀 나왔었는지요? 우선 이 검수완박법이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처리로서 경찰의 힘이 그만큼 비대해졌습니다. 예. 경찰이 못하는 수사가 없어졌죠. 그리고 9월부터는 부패와 경제범죄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 개시권 그리고 자체적인 종결권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서 기구에 대해서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경찰의 인력이 지금 14만인데요. 의견까지 합하면 거의 20만에 육박합니다. 군대 다음으로 가장 많은 조직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비대해진 경찰의 수사권에 대해서 견제도 하고 또 보완도 하고 또 2024년부터 국가정보원에 대공수사권을 넘겨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해외 사례도 수집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경찰국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에 반대하는 논리라면은 법무부에 검찰국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 논리예요. 경찰이 무조건 반발하기보다는 법무부 검찰국처럼 행안부에 경찰국을 둬야 되는 이유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자. 저는 그런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모든 게 예. 권력은 견제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서로 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지금 아무런 통제 장치가 없다면은 경찰은 그야말로 권한만 센 공룡 경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국을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에 이어서 오늘 오전에 김창룡 경찰청장이 임기를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경찰 내부 앞으로도 파장이 클 것 같습니다.